다가 참 이게 아니다 싶으면 이 발을 좀 빼야 되는데 그 들어간 발이 좀 많이 민망했던 모양입니다. 계속 물고 늘어지는 그러한 모양새죠. 오늘자 이제 여전히 언론들에서는 이러한 내용들이 올라옵니다. 법무부가 김학의 불법 출금 공익신고자 고발을 검토해서 논란이 되고 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는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을 금지하고 있고 공익신고자에 대해서 인사이동 등 불이익 조치를 하게 되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무엇보다 제보의 사안이 그 위법성이 분명하면 공익성에 무게를 둬야 맞다. 이런 식의 보도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죠. 그리고 심지어는 공익신고자라고 말하는 본인도 신고로 인한 그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없도록 보호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권익위에 보호 요청을 했다라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언론들이 말하는 이 공익신고자 보호법, 사실 이 규정 자체는 틀린 말은 아닙니다. 사실이긴 합니다. 그런데 언론에서 그 보도하는 그 내용의 전체적인 그 부분에서 사실 중요한 핵심이 빠져있죠. 사실 이 중요한 핵심이라고 하는 것이 빠짐으로써 이 내용 자체가 전혀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에 이게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적용이 되는가, 바로 이 중요한 본질이 빠져있는 상태, 그 상태에서 자칭 공익신고자를 타칭 공익신고자로 만들어주는 언론들의 이 간악한 술수가 지금 현재 적용이 되고 있는 거죠. 이에 대해서 정말 열일을 해주고 있는 이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법률 대변인의 페이스북 글을 소개해드리는 것으로 좀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김한규 민주당 법률 대변인이죠. 검사의 셀프 신고에 대한 궁금점이라고 해서 글을 올렸습니다. 첫 번째, 예상대로 김학의 전 차관 출금 금지 관련 공익신고자는 검사인 것으로 보이네요. 언론에 공개된 추가 공익신고서에 검사 선서 언급이 있었습니다. 검사라도 스스로 수사를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공익신고를 할 수 있지만 이 건은 지난 12월 공익신고서를 국민의힘에 먼저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목적의 순수성에 의구심이 들고 부정한 목적으로 공익신고를 한 경우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신고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굳이 검찰이 부메랑처럼 사건을 외부로 보냈다가 다시 받아서 수사하는 형식을 취했을까요? 두 번째, 공익신고를 하는 경우 직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하지 않는 이점, 책임 감면 조항이 있습니다. 검사가 수사를 할 경우 피의 사실 공표를 못하지만 이런 공익신고의 형태로 공개하면 책임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 권익위 등 제한된 기관에 신고했을 경우에만 신고자 보호, 비밀 누설 등의 책임 감면이 적용받지 국민의힘이나 언론에 공개할 경우에는 비밀 누설 책임이 감면되지 않습니다. 3. 언론에 공개된 공익신고서 내용을 보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출입국 관리법 위반, 단 법에는 출금 금지 절차를 위반한 공무원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음. 신고자의 실수인지 물음표라고 해서 이제 가를 바로 닫고 하셨네요. 자, 이렇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출입국 관리법 위반, 이것에 이제 대하여 하였다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2021년 1월 1일부터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범죄라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아마 검찰은 신고자가 주장하지 않는 다른 범죄, 즉 허위 공문서 작성, 직권남용 등 직접 수사 대상 범죄 혐의로 수사를 하는 것 같은데 결국 검찰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범죄 혐의로 구성하여 직접 수사할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네 번째, 공익신고자의 인적 사항이나 짐작할 수 있는 사실을 공개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되기에 해당 검사가 누구인지 이야기를 하면 고발이 될 겁니다. 보호막까지 참 잘 만들어졌네요. 이 사건은 검찰이 열심히 수사를 하겠지만 법원에서 유죄로 인정될 수 있는 혐의나 대상자는 없거나 매우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부끄러운 사건도 아닙니다. 그저 잠시 번거로울 뿐 하고 이제 공익신고 취지 내용 요 화면까지 함께 송부를 해서 올리셨죠.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자면요. 공익신고를 왜 국민의힘에 먼저 제공을 했는가? 그 목적이 부정해 보인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직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수사기관이라든가 권익위 같은 제한된 기관에 했을 경우에만 해당되는 이야기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도 여전히 이 범죄 혐의를 제멋대로 구성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 그 검찰의 권한을 보여줬다. 그리고 네 번째는 자칭 공익신고자인 검사가 누구인지 공개를 하게 되면 이게 처벌 대상이 되니까 그 보호막도 참 잘 쳤나다. 이렇게 이제 김한규 법률 대변인의 핵심을 짚는 글 덕분에 해당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좀 더 확실히 이해가 되지 않나요? 이번에도 역시 국힘과 언론 그리고 검찰이 함께 그림을 그린 거라는 거죠. 자, 검찰이 자칭 공익신고자를 통해서
이 국힘에 공격거리를 제공하고 언론에서는 이제 자칭 공익신고자를 타칭 공익신고자로 바꿔주는 세탁을 한 번 더 이제 해주면서 동시에 이제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내밀어가지고 법무부 행위가 부당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거기에 가위바위보를 했든 뭘 했든 간에요. 이걸 총대를 메고 자칭 공익신고자라고 말한 그 검사가 과연 누구인지 알지 못하도록 처벌 대상이 되는 해당 규정까지 염두를 해서 확실한 보호막까지 갖추는 그 치밀함.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 때문에 이 검찰이 수사를 할 수가 없으니까 공익신고자가 말하지 않은 다른 범죄 혐의를 내세워서 또다시 짜맞추기식 퍼즐 수사를 감행하는 그 검찰의 모습. 결국 언론 플레이를 통해 여론을 쭉 막 흔들고 이를 통해서 논란이 되기 힘든 거를 논란으로 어떻게든 올려 세우는 거. 이 특수통검사들이 잘 써먹는 방법이죠. 이를 통해서 보궐선거와 대선에도 영향을 주자라는 의도도 있겠지만 거기에 플러스해가지고 이 윤사단에 반대되는, 그러니까 이제 검사 동일체를 또 깨부수는, 그리고 깨부쉈던 이 내부자들을 색출하고 복수를 하고자 하는 그 의도도 분명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왜 갈수록 이들의 이